자, 안녕하세요. 13번 모의독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항상 독해하실 때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소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좀 더 독해하실 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 소재가 나옵니다. strong negative feelings. 주어가 strong negative feelings가 주어가 되겠네요. 강한 부정의 감정들. 자,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럼 이게 소재예요. are part of being human. 자, 뒤에 문장 성분은 이 part of being human 전체가 보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다. 자, 선생님이 해석을 할 때 좀 주의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ing가 붙은 형태들은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동명사는 반드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비동사가 어떤 뜻이었어요? 우리 독해 수업 그동안 꾸준히 잘 들었던 친구들은 비동사 자체가 뭐뭐이다, 뭐뭐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being human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입니다. 자, 그 얘기는 바꿔 말할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의역이에요. 절대 받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 지울 거예요. 필기 잘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장. Problems occur. 문제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occur처럼 나오는 동사를 우리는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는 아시다시피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는 그런 동사를 자동사라 하거든요. 문제들은 벌어집니다. 그럼 when부터 문장 끝까지는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이 되는 거죠. 이 부사절 전체가 occur 꾸며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자주 보이는 표현이 나와요. to 동사 원형.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가 t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to 동사가 나오면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두 번째 해석 버전은 동사하기에 너무 형용사하거나 부사한다. 이렇게 설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은 해석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들은 벌어집니다. 자, 언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할 때. 자, 이 부분이 우리가 hard라고 하는 표현은 열심히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죠. 너무 열심히 노력할 때. 그 결과 뭐 할 수 없을 때 control or avoid. 자, 이 부분은 병렬 구조죠. 통제하거나 이러한 감정들을 회피할 수 없을 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들은 벌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할 때. 그래서 to control, 통제할 수 없거나 이러한 감정들을 회피할 수 없을 때 문제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문장. 3번 문장은 좀 중요한 문장입니다. A helpful way of coping with strong negative feelings. 자, 주어가 꽤 길죠. 역시 마찬가지로 is를 기준으로 주어가 is 앞부분 전체가 주어예요. A helpful way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of부터 문장 끝까지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격이에요. 동격. cope with 같은 경우는 대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cope with. 대처하는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뭘 대처하나요?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처하는 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To take them. 자, 여기서 take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지울게요. 공백을 위해서. To take them for what they are.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뭐가 되냐면 helpful way.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호 취급할게요.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처하는 한 도움이 되는 방법은 take them for what they are. 아마 이 부분 해석이 좀 잘 안 되실 텐데요. 우리 take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take A for B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나오면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사의 패턴을 잘 알아두시면 독해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Take A for B.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take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고 them이 아마 A가 될 거죠. 그리고 나서 전치사 for 다음에 what they are. 이 부분이 B거든요. 그럼 A를 B로 대하다. 말처럼 쉬운데 what they are.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독해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what they are, what it is.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To take them for what they are.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보세요. 이렇게 어려워요.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이런 수거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일단 지울 겁니다. What they are 이라는 표현 자체를 우리가 많이 접해보고 경험해보면은 이 부분이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된다는 걸 아는 친구들은 이게 독해가 술술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표현을 암기하지도 않고 그냥 자꾸 넘어가는 친구들은 앞으로 만날 독해에서 굉장히 고난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강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처하는 한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그것들을 what they are,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대한다라는 거는 즉, 이 하이픈이 의미하는 거는 즉의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즉, 메시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From your mind and body. 여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Intended to keep you safe. 자, 제가 편의상 메시지를 여기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from부터 body까지가 메시지스를 꾸며주죠. 너의 마음과 너의 몸으로부터 온 메시지들이다. 그런데 뭐 하도록 의도된 메시지들이죠? intended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메시지스를 한 번 더 꾸며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분, ed로 시작하는 거 우리 과거분사라고 했고 우리가 수동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 다 기억나시죠? intended는 의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ntended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의도된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하도록 의도된 메시지들입니까? To keep you safe. 당신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도되어진, 설계된 몸과 마음에서 온 메시지들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3번 문장만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trong negative feelings를 coping with, 대처하는 a helpful way,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그것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입니다. 즉, 그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즉, 이게 동격 관계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는 메시지라는 거죠. 당신의 mind and body, 몸과 정신에서 온, 그런데 뭐 하도록 의도되어진, 당신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의도되어진 메시지들로 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대놓고 주제예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음 문장이 for instance 보이십니까? 이 for instance가 예시를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If you are afraid of a work presentation. 자, 이 부분 만약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근데 우리 afraid of는 뭐뭐에 대하여 두려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work presentation은 어떤 발표가 되겠죠. 직장의 발표에 대해서 당신이 두려워한다면 trying to avoid your anxiety. 자, 얘도 동명사 주어네요. trying to부터 anxiety까지가 전체가 주어입니다.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 무엇을? anxiety라는 단어는 걱정입니다. 당신의 불안감, 걱정을 말해요. 당신의 불안이나 걱정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will likely reduce. 감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likely라는 표현은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will reduce는 미래 시제죠. 줄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r confidence, 당신의 자신감을 그리고 increase, 증가시킬 가능성이 클 겁니다. 당신의 fear, 공포심을요. 그러면 여기 and랑 increase랑 앞에 있는 reduce랑 무슨 구조라고 볼 수 있죠?
병렬 구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and랑 increase 사이에 will, likely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번 문장도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서의 직장에서의 발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뭔가 떨리고 불안하고 뭔가 나서고 싶지 않고 그럴 때 억지로 당신의 걱정을 avoid,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할 가능성이 큽니까? 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당신의 자신감을. 그리고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무엇을? 당신의 두려움을.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5번 문장으로 오세요. Instead, 대신에. 자, 대신에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Try to accept your anxiety as a signal that you are probably nervous about public speaking.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try to accept를 그냥 동사로 볼게요. 편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Your anxiety. 당신의 불안감을. 자, 뭐로써? As a signal. 신호로서. 신호로서 대하려고 노력해라.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형식 구조입니다. 당신의 불안감을 신호로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자, 그런데 어떤 신호냐? that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킹까지가 앞에 있는 시그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너는 아마도 죄송해요. 이 부분은 수식어구가 아니고요. 뒤에가 지금 보니까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동격 관계로 제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마도 긴장한대요. 뭐에 대해서? 대중연설. 이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를 public speak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중연설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발표라고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당신이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한다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이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이 문장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Just like most other people. Just like는 단지 뭐뭐처럼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 다시 한번 5번 문장 해석해 드릴게요. Instead, 대신에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라. 뭘? 당신의 걱정을. 어떤 신호로서. 자, 어떤 신호인데 너는 아마도 public speaking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했다라는 신호. 근데 마치 그게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의미하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This helps you lower the level of your anxiety and stress, increasing your confidence and making the presentation much easier. 자,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살짝 짚어드릴게요. this가 의미하는 것 자체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이 5번 문장 전체가 this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걱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this가 됐었죠. 이것은 도와줍니다. 자, 역시 오형식이에요. help가 나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당신의 걱정과 스트레스의 수준을, 자, of가 뭐뭐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걱정과 스트레스의 수준을 낮추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이 컴마 다음에 increasing 보여요? 그리고 making 보여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 전체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문법 설명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increasing, 증가시킬 겁니다. 누구를? 당신의 자신감을. 그리고 또 뭐 할 거니? 만들 겁니다. The presentation, 그 발표를 어떻게 만든대요? Much easier, 훨씬 더 쉽게 만들 겁니다. 자, 6번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This, 이것은 당신이 어떤 당신의 걱정, 스트레스의 level, 수준을 낮추게끔 도울 겁니다. 컴마 다음에 increasing 해석 어떻게 했어? 그래서 당신의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making the presentation much easier, 그 발표를 훨씬 더 쉽게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선생님 5번, 6번도 주제문 아닌가요? 네, 맞아요. 5번, 6번도 어떻게 보면 3번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문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확실한 주제문은 제 생각에 3번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 5번, 6번을 주제문으로 하셔도 되고 3번만 주제문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 뭐였어?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대처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어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역시 다음 질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